평생교육 경영론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때 과제를 수행했고요. 2023학년도 2학기를 끝내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했던 그 과제하고 비슷하고 2번 문제가 좀 다른데 교재 7장을 했었다면은 2023학년도에는 3장 교재 3장을 참고해서 과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참고해도 되고, 이 2번 문항도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채로 이렇게 글을 작성한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다른 게 없고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도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뭐 달라지지 않는 한 뭐 그 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과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론이 바뀌지 않아서 완전히 매번 다른 문제를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과제 작성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을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 다시 보면은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건지, 자신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기관의 문제점과 연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기관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혁적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있어요. 뭐 변혁적도 있고, 뭐 어떤 전통적 권위적인 리더십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추종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자, 평생교육 경영론 강의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학습자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 이론과 달리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점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면 교육은 뭐뭐 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교육 매체나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배워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미 알려진 것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육은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을 돌이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따라서 알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따라서 배우는 교육 방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교육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산업사회에 기반합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는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산업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산업은 개도국에서 생산과 수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일률적이고 조직적이며 관료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의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기대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으로의 흐름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평생교육기관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평생교육기관은 기존의 사고를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생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동안 효율성을 위해 관료주의적 사회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관료 집단에서 관료주의는 효율적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중요해지고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답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은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행정 업무는 창의성보다 반복적인 작업에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기존의 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뭐 이런 제 생각인데 뭐 사실 조금 읽어보면 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평생 교육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평생 교육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볼 때 반드시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평생교육기관을 학습자나 구성원으로서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기관은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등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조사해보면 교육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대상은 성인 이상의 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게다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 활용에 관한 수업이 많은데 저는 이러한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사진 편집 도구를 교육하는 강의가 있어서 노인에게 이런 강의를 제공한다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강의의 학습자는 강의를 수료하며 어떤 결과물을 제작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영상이나 사진 편집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형식적 측면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습자가 접근하기 쉽게 하여 교육 인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육 과정을 계획하여 시행하며 교육의 성과로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교재에서 제시하는 효율성과 효과성, 목표 달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보다는 평생교육기관의 성과를 위한 교육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약간 비판적인 글을 쓰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교육의 변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읽는 평생교육을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변화 개선은 평생교육기관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들 교육자를 평생교육사라고 한다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소속이 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배우기에 어렵고 복잡하여 단기적으로 참여율이 낮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구성원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성원 자신의 능력 개발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습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경영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고 학습자가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평생교육기관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해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본 학습자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현재의 평생교육은 정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누구나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교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학교에 다니고 또는 학원이나 많은 교육기관을 이용하기도 하며 인터넷이나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우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론은 물론 최신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아직 밝힐 수 없던 경험을 지식으로서 알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지식이나 전공만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좋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평생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하며 변혁적 리더십에서 더 나아가 시대와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롭게 발전된 더 나은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 학습 조직 구축의 기본 원리와 평생교육기관의 분석과 평가. 학습 조직 구축의 기본 원리는 학습 조직 논의를 전면화시킨 대표적 학자인 생계가 5가지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학습 조직 구축의 5가지 원리는 시스템 사고, 개인적 숙련, 사고의 틀 개발, 공유된 비전의 형성, 팀 학습이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란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형적 사고를 배제하고 전체를 인지하며 이에 포함된 부분들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 또는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숙련이란
조직의 구성원 개인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적 역량을 지속해서 심화시켜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적 숙련에 도달한 구성원이 조직에 있을 때 창조적 긴장 관계 속에서 학습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사고의 틀 개발에서 사고의 틀은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가정이나 인식 기반을 의미하고,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조직 차원에서 규정합니다. 공유된 비전의 형성은 비전의 공유를 통해 조직 전체의 비전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 전체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 방식은 개인적인 비전의 창출 위에서 조직 전체의 비전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팀 학습은 집단 역학, 집단 문제 해결 과정,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의 생각을 표출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소규모 하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학습에서 대화는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당연시된 가정을 유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학습 조직 구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본 학습자가 경험했던 직장의 팀을 예로 듭니다. 직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을 선정했습니다. 위기개입팀은 팀장과 팀원 그리고 25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5 상담원은 야간에만 근무하면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팀원 간의 직선적이 아닌 원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팀원과 25 상담원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 간의 관계가 원형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팀장이 권한이 크므로 의견의 결정은 모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 상담원의 역할이 다른 팀원들과 행정 업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 보호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민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집국가 서열 혹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관료적인 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적 사고가 매우 부족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숙련에 있어서 위기 개입팀은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이미 그 업무를 맡을 때에도 사람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해 나가고 상담이나 심리학 같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학습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숙련을 하기 위해 위기 개입팀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의 틀에서 위기 개입팀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25 상담원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기관은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면 전화 상담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위기 개입팀이 전달하고 청소년을 구조하는 절차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기 개입팀 소속인 25호소는 전화 상담팀의 요청을 받고 위기 개입팀에 출동 가능한 팀원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을 직접 구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 상담원이 복잡한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경찰 신고를 통해 청소년을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제시로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었음에도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상담원 개인은 절차 이행보다는 실질적인 인명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위기개입팀은 사고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 질책보다는 이해와 위로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기개입팀은 사고의 틀 개발에 취약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개입팀은 팀원의 구성이 고학력자와 전문 자격증 취득자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 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료주의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조직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적인 비전은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목표는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내담자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위해 일한다면 건전한 비전을 만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경험에서 오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 개입팀은 공유된 비전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기 개입팀에서의 팀 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직에서 팀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담하고 기록하여 오전에 출근한 팀원에게 신병과 내용을 인계하여 상태를 공유하고 청소년이 겪어온 경험을 팀원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팀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위 조직은 시스템 사고, 사고의 틀 개발, 공유된 비전의 형성이 부족하고 개인적 숙련과 팀 학습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습 조직의 구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경험했던 바를 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1년에 거기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보면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 나중에 사용이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험했었던 것을 글로써 이렇게 쓰게 될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방송대 학사 과정을 하면서 과제 수행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문제는 그거였죠. 교재의 7장 학습 조직 구축의 기본 원리를 정리하고 평생교육기관이나 주변 조직 하나를 선택하여 직장의 팀이나 동호회, 동창 모임 등 이 요소 가운데 무엇이 충분하거나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평가하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잘 선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잘 나열하면서 평가를 잘 했다고 보여줍니다. 점수는 29점이에요. 감점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교양 점수나 이러한 이제 전공 아닌 과목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의 감점이 조금씩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